지난 시간에 대충 설명드렸었는데 대학 교수든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든 간에 논문을 좀 괜찮은 곳에 한 번이라도 내면 그 논문이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해서 막 진정한 석학으로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논문이 아니어도 그냥 세계인명사전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등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총 3가지 단체인 마르퀴즈 후주후 국제인명센터, 미국인명정보기관 요 3가지 단체 중에 마르퀴즈 후주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르퀴즈 후주후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네이버에다가 치면 어떤 분이 요 인명사전에 등록이 되었더라, 유명한 거냐는 댓글부터 뉴스글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등재되었다 라는 기사가 자주 보이죠. 근데 이 마르퀴즈 후주후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약간 간지가 좀 나긴 하는데 1898년부터 시작해서 1899년에 인명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초대 설립자인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이래로 지속해서 오늘의 리더들 어쩌고 하면서 아무튼 각 분야별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가고 있고, 마지막엔 이런 편찬 작업을 통해서 브랜딩 서비스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증폭시켜 줄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요약해보면 각 분야별 인명사전인데 우리 사전을 통해서 일종의 브랜딩과 네트워킹, 즉 홍보를 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충 뒤적거리다 보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워렌 버핏도 들어가 있어서 와, 이거 좀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도 넣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곳이 있죠. 아니 잠깐만, 이건 설마? 자, 일단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선 SCI를 한 번이라도 보내봤던 교신 저자의 이메일을 한번 보죠. 이분은 미국 SCI 저널에 논문을 한 편 보내서 승인을 받고 발표까지 끝낸 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로, 대체 무슨 이유로 선정되었는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지만 자기네 출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적혀 있으며 링크를 하나 주고 여기다가 본인 이력을 쓰라고 나와있죠. 이력을 쓰고 나면 리뷰한 뒤에 자기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적사항을 보내고 나니까 일단 등록되었다고 메일이 왔고 확인해보려니까 책을 사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메일이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당신이 선정되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스팸 메일 수준으로 날라오고 있었던 거죠. 등재되었으니까 네 이름이 다음 판에도 실릴 테니까 그 다음 판 인명사전을 사달라고요. 다른 분의 블로그에서도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그중 한 분은 마찬가지로 2009년판 후보에 올랐다고 무슨 업적을 쌓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죠. 이분은 심지어 자기 연구실에 다른 분이 훨씬 더 좋은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런 메일이 와서 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적사항을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를 잘 티가 안 나게 대충 써서 보냈는데 써서 보낸 그대로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봅시다. 아무튼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등재시켜 주겠다고 했으면 대충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이 사전을 편찬하는 에디터는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써서 낸 인적사항을 그냥 그대로 올려줬다는 건 검토도 검증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전혀 관심은 없지만 아무튼 자기 이력을 올려달라는 목적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력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다 보내고 나니까 확인 메일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들어왔고 중간에 이상한 인명사전을 싸게 살 수 있다, 개인 이름이 커버에 써진 사전을 받을 수 있다는 요상한 광고가 껴있으며 선정에 대한 축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게 뭔? 광고요? 축하 편지요? 아니나 다를까 등록은 무료로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 이름이 이번에 등록된 이번 연도판 인명사전을 사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기념패를 사라는 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명사전이라는 것들은 대충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끼워 넣은 다음에 학회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대충 이메일로 사람들한테 싹 다 그런 광고를 뿌려놓고 여기에 혹해서 자기 이력서를 보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모아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소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선정 기준도 애매하고 심지어 이력서도 선정되었던 사람한테 받은 그대로 적어둔 그런 걸 인명사전이라고 뽑아놓은 책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냥 책팔이라는 겁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아까 이야기하던 말은 자기가 직접 이메일로 사전에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꼭 논문을 쓰거나 해서 후주 측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도 그냥 직접 넣기만 하면 후주 후에 등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 한 기자가 자기가 직접 시도해봤어요. 온라인 등재와 함께 $989, $689, $488어치 옵션을 선택해주면 등록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주후, 마르퀴즈 후주후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라서 여러 석학이 머리를 맞대고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등재를 해주자라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면 이름을 올려주는, 이름을 올린 사람은 자랑을 하기 위한 책과 기념패를 팔아주는 그런 걸로 수익을 올리는 그냥 홍보기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주 세계 7대 자연관광 선정된다고 외국 스캠한테 홀라당 속아 넘어간 사건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다 회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는 링크드인 페이지를 들여다보면 꼴랑 직원 10명짜리 회사로 나오고 있으니까 10명이 수백만 명의 인적사항을 검증하고 확인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 보통 땡땡지 선정 100위 같은데 꼭 들어가는 포브스 매거진에서도 1999년 기사에서 1973년부터 1986년까지 14년간 텍사스의 평범한 용접공이 버젓이 이 인명사전에 실려 있었다는 걸로 이 인명사전을 대차게 까내렸을 정도니까요. 아니 용접공이 실려 있는데 이게 유명인 사전이라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마르키즈 후주후는 말로는 1899년부터 상위 몇 프로의 전문가 명부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외국 논문 저널에서 확보한 메일 주소에다가 광고를 뿌려서 걸려 들어간 혹은 그냥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명사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다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었습니다. 진짜로 본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하고 당시에는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넘치는 스팸 메일 세례 덕에 깨달은 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런 걸 신청해서 기념패까지 돈 주고 받아냈다 그러면 실체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만큼 진짜 이력서 한 줄에 추가되는 내용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저렇게 후주후에 올랐다고 광고하는 거를 쪽팔린 행동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논문이 좋은 저널에 실렸다는 사실이 요상한 출판사에다가 돈 주고 받은 인증서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생산적이며 실제 교수직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얘네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다만 아직도 이 단체의 실체가 잊을만 하면 언론에 폭로되고 있긴 하지만 딱히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도 계속 이 후주후에 등재되었었다는 광고스러운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야 그런데 등재됐네 세계적인 석학인갑다라고 광고하는 그대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르키즈 후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그냥 홍보용 사이트라는 거 홍보용 인명사전이라는 거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국제인명센터